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10대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미디어 규제를 책임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불과 며칠,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모한 시도일까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한국의 아동 청소년은 2018년 약 3만 명에서 2023년 5만 3천 명으로 무려 75.8% 급증했습니다. 불안장애는 같은 기간 93.1%나 증가했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16에서 18세 청소년의 약 60%가 하루 2에서 4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보내며 이것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유병률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59.8%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연결의 도구이자 동시에 위험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쇼폼 콘텐츠가 10대 청소년이 가장 즐겨보는 디지털 매체 94.2%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이런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인내심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호주식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제 핵심 책무 중 하나이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과제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호주의 선례가 있습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1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X구 트위터, 레딧 등 10개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약 430억 원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덴마크도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고 2026년 중반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와 영국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 현장의 반응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메타구 페이스북 너넷은 전문가들, 청소년 단체들, 많은 부모들이 전면 금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며 이는 청소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앱 전반에 걸쳐 일관성 없는 보호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브는 호주 법안이 성급하게 통과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오히려 아이들을 인터넷에 더 깊고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기술 분야 프로그램 책임자 다미니 사티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나은 규제, 더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 더 나은 플랫폼 설계를 통해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호주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기관인 오리젠 오리겐과 헤드스페이스 헤드스페이스 같은 단체들은 이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연령 제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며 조기 소셜미디어 노출이 사이버불링과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모순에 직면합니다.
과연 금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호주의 사례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날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금지를 우회했다고 자랑하는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시드니의 한 15세 소년은 CNN에 처음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2000년으로 입력해서 여전히 계정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PN 사용, 가짜 신분증,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연령 인증 우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공유되고 있죠. 호주 이세이프 위원장 줄리 인만 그랜트조차 어떤 솔루션도 100%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금지가 아이들이 덜 규제된 인터넷 영역을 방문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금지 조치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BTQ+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는 또래 지원, 건강 정보 접근, 오프라인에서 부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금지는 이러한 취약 집단을 더욱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소셜미디어 금지는 접근을 제한하지 플랫폼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진정한 우려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정신건강 영향인데 이는 미성년 사용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기술 기업들의 자율 규제 실패입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13세 미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카롤린 스타게에 따르면 덴마크 13세 미만 어린이의 94%가 최소 하나 이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용자 수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기에 진정한 연령 확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둘째,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 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키즈 오프 소셜 미디어 액트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화 추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 가정과 학교의 디지털 교육 부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취약성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호주는 가장 강경한 노선을 택했습니다. 16세 미만 전면 금지, 기업에 대한 고액 벌금,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그러나 시행 첫 주부터 우회가 만연하고 고등법원에 합헌성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를 추진하되 특정 평가를 거친 부모에게 13세부터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을 인정하는 절충안입니다. 중국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용 방식을 규제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안이 없지만 여러 주에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메타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통해 플랫폼들이 미성년자 보호 조치와 연령 확인 도구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 협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사례는 전면 금지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모, 청소년, 정책 위반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라면 지금부터 자녀와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열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우회 방법은 항상 존재할 것이므로 강제적 차단보다는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메타의 틴 어카운트처럼 이미 출시된 보호자 통제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콘텐츠에 노출되는지 관심을 가지되 감시가 아닌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연결과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되 자신의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는지, 그 시간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정책 입안자와 규제 기관이라면 단순한 금지보다는 플랫폼 설계 규제와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보완적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는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며 기술 발전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호주의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갈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 이슈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